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두드림TV 대입수시 특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평가 기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각각의 문항을 어떻게 쓰는지, 특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1번 문항을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했던 거 간단하게 좀 요약해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증명해야 되는가? 그 증명 기준에 대해서 지난번에 했죠. 평가 기준이요. 자, 첫 번째로 학습 역량, 전공적 합성, 인성 이 세 가지를 했고 이게 다 자소서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자소서는 학습 역량 같은 경우에 1번 문항, 전공적 합성 같은 경우에 2번 문항, 인성 같은 경우엔 3번 문항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핵심 대교협 1번 문항.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첫 번째 요소는 이 질문 중에 바로 두 가지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학업에 기울인 노력,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학습 경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문항을 쓰기 전에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려해야 될 건 바로 여기서 말하는 학업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대부분이 학생들이 학업이란 무엇인가, 그냥 공부하는 거, 학교 수업, 뭐 어떤 과목에 대해서 열심히 한 거, 이런 걸 갖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목을 어떻게 열심히 했는지 뭐 이런 얘기를 할 때도 많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제가 학업이라고 학업은 뭐다 라고 얘기를 하기 전에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예시는 난 게임 기획자가 꿈인 학생이다. 그래서 난 매일 오버워치를 3시간씩 한다. 이 행동이 학업일까요? 두 번째, 난 애니메이션 학과를 가려고 한다. 그래서 매일 꾸준히 만화책을 10권씩 본다. 이건 학업일까요? 세 번째, 난 디자이너가 되고자 한다. 그래서 난 매일 노트에 스케치 연습을 한다. 네 번째, 난 예능 PD가 되려고 한다. 그래서 난 무한도전 보고서를 작성하여 포트폴리오로 만들었다.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이거 학업 같기도 하고 학업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헷갈릴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럼 이제부터는 정확하게 정의를 한번 내려드리죠. 학업이란 무엇인가? 단순한 공부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과목에 관련된 지식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수준에서 수학을 공부하는 뭐 엄청나게 대단한 방법이 있을까요? 없죠. 문제 풀고 이 내용 이해하고 반복하고. 고등학교 수준에서 영어나 국어를 공부하는 뭐 엄청나게 색다른 방식이 있겠습니까? 거의 다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는 다른 얘기로 치면 거의 다 똑같은 얘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식을 그냥 단순 공부나 관련 지식으로 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쓰는 내용이 거의 다 비슷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학업이라는 건 공부 맞습니다. 지식도 맞아요. 하지만 보다 더 넓게 인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학업이라는 건 내가, 당신이, 그러니까 학생이 배우고 익힌 모든 것입니다. 그럼 학업과 학업이 아닌 거의 차이는 무엇인가? 결과물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차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예시를 봤을 때 게임 기획자가 꿈인 학생이 오버워치를 한다. 이거는 학업이 아닙니다. 하지만 게임 기획자가 되기 위해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워서 자격증을 따고 거기에 관련된 앱을 만들어 봤다. 그건 학업이 될 수 있겠죠. 애니메이션 학과를 가려고 해서 만화책을 본다. 그건 학업이 아니죠. 하지만 만화책을 분석해서 캐릭터 분석을 하고 새로운 작화를 한다. 이건 학업이 될 수 있습니다.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 노트에 스케치만 한다. 이건 학업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걸 스캔을 해서 포트폴리오로 만드는 순간 학업이 되는 거죠. 예능 PD가 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고서를 만들고 포트폴리오를 만든다. 바로 이런 것. 어떠한 행동에 대해서 어떠한 여러분들의 전공과 관련된 부분 혹은 다른 학술적인 측면에서 구체적인 아웃풋, 결과물을 내는 것, 이게 바로 학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도대체 이 질문을 왜 했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늘 여러분은 쓰기에 급급할 필요가 없고요. 쓰기에 급급하기보다는 도대체 이 질문을 어떤 의도에서 했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번 문항에 대해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쓰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무슨 과목을 열심히 공부했다.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을 올렸다. 나는 땡땡 지식, 그러니까 새로운 지식을 배웠다.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도 못할 뭔가 전문적이고 뭔가 익숙하지 않은 이러이러한 지식 배웠다. 자랑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등학교 수준에서 뭐 얼마나 엄청나게 전공적으로 깊이 있는 학업을 했겠습니까? 그럼 대부분 내용이 다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쓰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냥 열심히 공부했다, 그냥 성적이 올랐다, 그냥 어떤 지식을 배웠다,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했냐고요. 즉, 결론은 지식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방법을 어떻게 했는가. 이게 바로 1번 질문에서 핵심입니다. 가능하면 방법적으로 봤을 때 아까 예시안에서 언급한 것처럼 좀 더 색다른 방법이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뭐 방송에 대해서 어떤 주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나타난 보고서를 쓴다던가 소논문을 쓴다던가 아니면 그 외에 용독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내용이 아니라 방법입니다. 자, 세 번째. 그럼 이걸 어떻게 증명해야 될까? 첫 번째는 남들과 다른 차별화된 경험. 뻔하게 공부하는 방식이 아니라 뻔하게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내가 내 주도적으로 남들과 다르게 이러한 방법을 썼다. 아까 예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무한도전 보고서를 썼다. 그리고 그걸 포트폴리오화 했다. 나만의 노트 정리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정리를 했다. 딴 사람과 달라 보이는 형태의 요소를 갖고 언급을 해야죠. 근데 문제는 지금 여러분이 자기소개를 쓸 수 있을 만한 시간이 뭐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죠.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경험을 하기엔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적어도 차별하게 보이게 글을 쓰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학업을 증명하는가? 첫 번째, 남들과 다른 차별화된 경험, 특히 학습 경험이겠죠, 이건. 두 번째, 적어도 차별화돼 보이게 글 쓰는 것. 차별화된 경험이 없으니까 표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적어도 차별화돼 보이게 글을 쓰는 게 바로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을 이제 작성하는 방법을 오늘은 제가 예시안을 말씀드릴 거고요. 다음에 이 문단 구성하는 방법은 통째로 이제 1, 2, 3번을 다 마무리한 다음에 통째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예시안을 볼까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어 교과목에 대한 학습 경험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 다크나이트라는 영화를 보면서 자막에 시면이라는 단어를 보았습니다. 그 뜻을 몰랐던 저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고 비슷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을 해주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뭐가 나왔습니까? 계기가 나왔습니다. 내가 왜 이 영어 공부를 이렇게 했는가에 대한 계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번역에 도움이 될 영어 공부 3가지 계획을 세우고 실천했습니다. 이건 계기가 나왔던 건 다른 얘기로 치면 어떠한 일이 있어서 내가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걸 커버하기 위해서 주도성을 갖고 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첫째, 어휘력을 기르기 위해서 영어 듣기를 반복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행동한 방법에서의 첫 번째 포인트인 거죠. 영어 듣기를 반복했다. 그리고 그냥 영어 듣기를 반복했습니다. 그건 당신 입장에서 말을 한 거고 이 부분을 평가자로 하여금 어필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로 든 겁니다. 전 듣기 능력과 어휘력을 높이기 위해서 영화 겨울왕국을 보면서 직접 영어 대본을 받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캐릭터의 대사 속도가 너무 빨라서 한 문장을 듣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고작 7분 분량을 번역하는데 1시간 이상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사를 들을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해서 들었고 결국 문장을 완벽하게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듣기 반복 그리고 받아쓰기를 통해서 여기서 보시면 7분 분량을 번역하는데 1시간 이상이 걸렸다. 이 과정에 대한 디테일함 때문에 내용적인 측면에서 신뢰감이 올라가게 되죠. 자, 두 번째.
올바른 번역을 위해 일상 언어를 자세히 공부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방법이죠. 올바른 번역을 위해서 일상 언어를 자세히 공부했다. 여기서도 이제 예시가 나옵니다. 수능과 관련된 어휘와 수거에만 익숙해져 있던 저는 문장을 번역할 때 한쪽 의미로만 번역했고 실제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지 못했다. 하지만 번역에선 그러한 숨겨진 의미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What's the magic words?라는 문장을 통해서 하나의 예시함을 통해서 이 친구가 이런 일상 언어를 자연스럽게 숨겨진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해는 경험을 쌓았다. 그리고 이러한 예시가 쌓여가면서 문맥에 대한 이해력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방법이죠. 세 번째, 전 영어 회화 팀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영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속적 반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친구 4명과 함께 영어 회화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원어민 교사인 땡땡 선생님을 매주 금요일 점심시간마다 찾아가서 대화를 나누면서 일상회화와 관련된 영어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세 가지 방법입니다. 이 친구와 영어 교과목에 대해서 학습을 하기 위해서 했던 세 가지 방법, 주도성을 갖고 1, 2, 3,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가면서 얘기를 한 거죠.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1번. 그럼 마지막. 전 이 세 가지 계획을 지금도 실행하면서 듣기 능력과 번역 능력을 한 단계씩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꾸준히 이 과정을 반복하여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부를 지속할 겁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그냥 활동을 했습니다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어필하고자 하는 포인트, 듣기 능력과 번역 능력을 향상시켜오고 앞으로도 이걸 더 성장시킬 수 있다. 앞으로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나오게 된 문장이라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글이 작성이 돼야 적어도 평가자에게 당신이 했던 이 일을 하게 된 계기와 방법과 결론까지를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쉽지 않은 예시지만 우선 하나를 구체적으로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대입수시 특강 두 번째 시간, 바로 1번, 대기업 1번 문항을 확인한 시간이었습니다. 설명 듣다 보면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1번 문항을 제일 어려워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차별화된 경험, 그리고 차별화돼 보이게 글 쓰는 걸 익숙해지시면 훨씬 더 평가자에게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의도대로 전달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